거위가, 홈즈 선생님, 그 거위가 말입니다. 피터슨은 숨을 헐떡였다. 뭔가? 거위가 왜? 죽었던 거위가 살아나서 창문 밖으로 도망이라도 갔나? 그 거위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정말 특별한 거위더군요. 죽은 뒤에 알을 낳았으니 말입니다. 조그맣고 아름답고 반짝이는 푸른 알이었습니다. 셜록 홈즈의 푸른 카번클 리마스터링. 겨울 시즌을 알리는 이 책 들어봤니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해주셨던 푸른 카번클을 재녹음하면서 음악과 효과를 적절히 리믹스해 입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게 리마스터링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홈즈의 추리와 유머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모자와 거위를 떨어뜨리고 도망치고 누군가 이 물건을 주어 홈즈에게 가져다 주면서 홈즈가 이 사건에 흥미를 갖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홈즈가 사건에 흥미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겨울낭만 가득한 추리를 느낄 수 있는 셜록 홈즈의 리마스터링 푸른 카번클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크리스마스 다음날 아침, 나는 인사차 셜록 홈즈를 찾아갔다. 홈즈는 새빨간 내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오른손이 닿는 곳에는 파이프 담배가 놓여 있었고 다 읽은 듯한 구겨진 신문 더미가 쌓여 있었다. 소파 앞에는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의자 등받이에는 오래돼 손때 묻은 볼품없는 펠트 모자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쓰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었다. 의자 위에는 돋보기와 핀셋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그 모자를 걸어놓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일하는 중이었나?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전혀. 오히려 관찰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상대가 생겨서 잘 됐네. 아주 시시한 것이지만. 홈즈는 엄지손가락으로 낡은 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시시하더라도 흥미롭고 배울 점이 있지. 나는 홈즈의 의자에 앉아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에 손을 녹였다. 날씨가 추워져서 창에는 얼음이 두껍게 끼어 있었다. 내가 말했다. 그 낡은 모자에 뭔가 무서운 사연이라도 있는 것 같군. 저 모자가 단서가 되어 수수께끼를 풀고 범죄자를 찾아 벌을 주겠다는 건가? 아니야. 범죄가 아니네.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런던처럼 몇 제곱킬로미터 안에 400만 명의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특별한 것 없는 작은 사건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 말하자면 굳이 범죄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린 벌써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그건 그렇지. 내가 말했다. 최근 수첩에 기록한 6건의 사건 중 3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었으니까. 맞는 말이야. 자네가 말한 3가지 사건은 아이린 애들러의 보헤미안 스캔들 사진 사건과 서덜랜드 양의 신랑의 정체 사건, 그리고 아평굴에서 사라진 입술 비뚤어진 남자 사건이 있었지. 자네 수위 피터슨을 알고 있지? 알지. 이 모자는 그의 것이라네. 피터슨의 모자라고? 아니, 그가 주었네. 아직 모자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고
난 자네가 이 모자를 그저 낡고 볼품없는 모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지적인 문제로 봐주길 바라네. 우선 이 모자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알려주지. 이 모자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토실토실 살찐 거위와 함께 들어왔네. 아마 그 거위는 지금쯤 피터슨의 집에서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을 거야. 자초지정은 이렇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피터슨은 정직한 사람이지. 파티라도 있었는지 피터슨은 크리스마스 날 새벽 4시경에 집으로 돌아왔다네. 집으로 가던 중 도트넘 거리를 지나가는데 앞서 걸어가는 남자가 있었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더군. 그런데 구시가 모퉁이에 와갈 때 그 남자와 몇몇 불량배 사이에 시비가 붙은 거야. 그중 하나가 남자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렸고 남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방어하려다가 뒤에 있던 상점 창문을 깨트리고 말았어. 남자는 유리창을 깨서 놀란 데다가 그를 돕기 위해 제복을 입고 뛰어오던 피터슨을 보고는 경찰로 우회했는지 들고 있던 거위를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도트넘 코트 뒤편으로 달아나고 말았지. 불량배들도 피터슨을 보고 모두 도망쳤고 그래서 피터슨 혼자 그곳에 남아 모자와 거위를 줍게 된 거지. 그게 바로 이 낡은 모자와 크리스마스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거위였다네. 거위는 주인에게 돌려주었겠지? 아니, 그게 쉽지 않았네. 사실 거위 왼발에는 헨리 베이커 부인에게라고 적힌 카드가 묶여 있었다네. 모자 안쪽에도 HB라는 머리 글자가 적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베이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고 헨리 베이커라는 이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무슨 수로 거위와 모자 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수 있겠나? 그러면 피터슨은 어떻게 했나? 그는 내가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거위와 모자를 크리스마스 아침에 가지고 왔다네. 거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곳에 있었지만 날씨가 아무리 추워졌다고 해도 더 이상 놔두면 상할 것 같아서 피터슨에게 거위의 최후를 맡겼네. 크리스마스 요리를 잃어버린 신사의 모자는 여기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말이야. 그 신사가 분신물 광고를 내지 않았나? 아니, 없었네. 그럼 모자의 주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낼 단서라도 있나? 우리가 추리할 수 있을 만큼. 이 모자에서? 그렇지. 농담도 잘하는군. 이 낡은 모자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지? 그렇다면 이 모자를 쓰고 다닌 신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나는 낡은 모자를 손에 들고 조금 막막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둥근 형태의 평범한 검은 모자였다. 안감으로 붉은 비단을 댔지만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제조사 이름도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홈즈가 말한 대로 안감 안쪽에는 HB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모자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챙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을 수 있게 해두었지만 고무줄은 없었다. 몇몇 군데는 갈라져 있었고 먼지가 많았으며 색이 바랜 것과 얼룩진 것을 숨기기 위해 잉크로 덧바른 흔적이 남아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내가 홈즈에게 모자를 돌려주었다. 아니, 왓슨, 그렇지 않네. 자넨 분명히 보았고 단서를 찾을 수 있네. 그걸 바탕으로 추리하지 않을 뿐이지. 자넨 추리하는 일에 너무 소심하네. 그럼 자넨 이 모자를 보고 뭘 추리했나?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생각만큼 많은 것을 알 수는 없네. 그래도 아주 분명한 특징으로 몇 가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매우 지적인 사람일세.
그리고 적어도 지난 3년 동안은 매우 부유했지만 지금은 생활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네. 또 신중한 편이지만 형편이 나빠지면서 지금은 예전만 못하네. 형편이 나빠지면서 좋지 못한 습관이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든가 하는 거 말일세. 아마 남편에 대한 부인의 애정이 식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군. 오, 홈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나. 하지만 신사에게 어느 정도의 자존심은 남아있네. 홈즈는 나의 항의를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요즘에는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가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지내는 날이 많아서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네. 중년이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지. 또 최근 이발을 했고 머리에는 라임 크림을 바르지. 이 모자를 보고 분석한 건 이 정도라네. 아, 또 집에는 가스가 없는 것이 확실하네. 홈즈, 자넨 확실히 농담을 하고 있군. 그럴 리가 있나. 내 추리에 대해 말해주었으니 이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넨 알 수 있겠지. 내가 바보인 건가? 솔직히 고백하면 난 자네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네. 예를 들면 신사가 지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대답하는 대신 홈즈는 모자를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놨다. 모자는 홈즈의 이마를 덮고 콧등까지 내려왔다. 뇌의 크기 문제라네. 이렇게 머리가 큰 남자라면 그 안에 든 것도 상당하지 않겠나.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이 모자는 3년 된 거라네. 3년 전쯤에 창이 넓고 끝이 말려있는 모자가 유행했지. 이 모자는 최상급이네. 여기 리본 물결 모양이 비단으로 되어져 있고 또 안감은 얼마나 고급스러운가. 3년 전에는 이런 비싼 모자를 살 수 있었는데 이후에 모자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아 궁핍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도. 하지만 신중한 성격이니 예민하지 못한 성격이니 이런 것들은? 셜록 홈즈는 껄껄 웃었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홈즈는 끈을 맬 수 있게 뚫어놓은 챙에 동그란 구멍을 가리켰다. 원래 모자에는 이런 구멍이 없지 않은가. 이런 건 처음엔 달리지 않았을 거야. 이 남자는 모자를 산 뒤 바람에 모자가 날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것이니 신중하다는 것이지. 하지만 끈이 없어졌는데도 다시 달지 않은 것을 보면 최근에는 신중성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네.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해진 것이 틀림없어. 하지만 신사는 모자에 묻은 얼룩을 검정 잉크로 감추려고 했네. 자존심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듣고 보니 확실히 그럴듯하군. 다른 것들도 설명해보지. 이 남자가 중년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라임 크림을 발랐으며 이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감을 보고 알게 된 결론일세. 돋보기로 보면 이발 속 가위로 깨끗하게 자른 짧은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지. 전부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데다가 라임크림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어. 그리고 이 먼지를 잘 보게. 밖에서 묻은 회색 먼지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보풀 같은 미세한 갈색 먼지거든. 그렇다면 이 모자는 거의 집 안에 놓아두었다는 거지. 그리고 안쪽에 젖은 자국은 이 남자가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이니 평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부인의 애정이 식었다는 건 뭔가? 이 모자는 몇 주일간 손질하지 않았어. 왓슨, 만약 자네가 일주일치 먼지가 쌓인 모자를 쓰고 나가는데도 부인이 본체만치 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그는 독신일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을 걸세. 이 남자가 거위를 산 건 부인과 화해하려고 산 걸세. 거위 다리에 가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나? 자네는 질문의 모든 답을 알 수 있군. 그런데 그의 집에 가스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모자에 기름 얼룩은 한두 번은 묻을 수 있네. 하지만 5군데나 기름 얼룩이 묻어 있다면 동물 기름으로 된 양초를 들고 자주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지. 아마 밤에 한 손엔 모자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양초에 불을 붙여 2층으로 올라가곤 했을 걸세. 아무튼 가스에서 동물 기름이 묻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아주 기발한 발상이군.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자네 말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고 거위를 잃어버린 것 말고는 다른 피해가 없다면 자네의 훌륭한 추리도 별 소용 없는 거 아닌가? 셜록 홈즈가 입을 열어 답변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피터슨이 새빨개진 얼굴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거위가, 홈즈 선생님, 그 거위가 말입니다. 피터슨은 숨을 헐떡였다. 뭔가? 거위가 왜? 죽었던 거위가 살아나서 창문 밖으로 도망이라도 갔나? 홈즈는 소파에 기댄 몸을 살짝 일으켜 흥분한 피터슨을 바라보았다. 이걸 보세요. 아내가 거위를 손질하다가 모기 주머니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의 손바닥 위에는 콩알보다 약간 작은 푸른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다. 셜록 홈즈는 휘파람을 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에, 피터슨, 정말 귀한 보석이로군. 자네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유리를 간단하게 절단할 수 있다는. 이건 평범한 보석이 아니네. 아주 특별한 보석이지. 모크라 백작 부인의 카본클 아닌가? 너무 놀라 내가 말했다. 그래, 맞아. 요즘 타임스의 광고로 도배가 되는 보석이지. 신문에 실린 사진과 크기, 모양이 똑같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보석일세. 그 가치를 따질 수 없겠지만 1000파운드의 상금은 아마 시세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일 걸세. 1000파운드요? 세상에. 피터슨은 너무 놀라 의자에 주저앉으며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 현상금이 1000파운드지. 이 보석엔 사연이 있는 모양이야. 백작 부인은 이 보석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재산 반도 내놓으려고 할걸.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보석은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 분실했다고 하더군. 내가 말했다. 맞네, 왓슨. 12월 22일, 5일 전이었지. 배관공인 존 호너가 백작 부인 보석 상자에서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네. 그에게 불리한 증거까지 나와서 순회 재판에 회부됐지. 여기 그에 관한 기사가 있을 걸세. 홈즈는 신문을 뒤적이며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의 신문을 빼내어 펼치더니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코스모폴리탄 호텔 보석 도난 사건. 존 호너 26세 배관공은 이번 달 22일 모르카 백작 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푸른 카본클로 알려진 고가의 보석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다. 호텔 사무장 제이스 라이더의 증언에 따르면 라이더는 절도 사건이 있던 날 호너를 모르크 백작 부인의 옷방으로 데리고 갔다. 벽난로 격자가 느슨해져 수리하기 위해서였다. 사무장은 한동안 호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나 호출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사무장이 다시 부인의 옷방으로 돌아왔을 때 호너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으며 장롱 서랍이 열려 있었다. 또한 모로코산 가죽으로 만든 보석 상자가 덩 빈 채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백작 부인은 이 가죽 보석 상자에 푸른 카벙클을 보관했다고 한다. 사무장 라이더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호너는 그날 저녁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호너는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용의자의 방을 수색했지만 보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백작 부인의 하녀 캐서린 쿠삭은 사무장 라이더의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듣고 옷방으로 급히 달려갔다고 진술했고 도난 현장에 대한 증언은 사무장 라이더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지구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위의 증언에 따르면 호너는 체포 당시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보석과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말한다. 용의자는 절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런 이유로 지안 판사는 직결 재판을 하지 않고 순회 재판에 넘겼다. 호너는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매우 흥분했으며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법정 밖으로 실려나갔다. 직결 재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홈즈는 신문을 던져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는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 도난당한 보석이 어떻게 토트넘 코드 로드에 있는 거위 모래주머니에서 발견되었냐는 거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네. 왓슨, 우리가 재미로 해본 추리가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네. 보석은 여기에 있어. 그리고 거위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헨리 베이커 씨가 사들인 거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남자를 찾아내서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내는 걸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뭐라고 광고를 낼 건데? 연필과 종이를 주게. 구찌거리에서 거위와 검은 모자를 습득. 헨리 베이커 씨는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베이커가 221 비번지로 찾으러 오기 바람. 어때? 간단 명료하지? 그렇긴 하군. 그런데 베이커 씨가 이 광고를 볼까? 글쎄, 신사라면 신문을 유심히 읽을 걸세.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베이커 씨에겐 모자와 거위를 잃어버린 게 큰 손해였을 테니. 베이커 씨는 그날 운도 없게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피터슨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급히 도망을 갔지만 거위를 떨어뜨리고 온 것에 대해 몹시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신문에 자기 이름이 실렸으니 보지 않을 수 없겠지. 자, 피터슨, 이 종이를 광고 대행사에 가지고 가서 오늘 석간에 실어달라고 하게. 어느 신문으로 갈까요? 피터슨이 물었다. 글로브, 스타, 폴몰, 세인트 제임스, 이브닝 뉴스, 스탠다드, 에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 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보석은 어떻게 할까요? 이 보석은 내가 보관하겠네. 수고했어. 그리고 말이야, 피터슨. 거위 한 마리를 사다 주게. 그 신사의 거위는 지금 자네 집에서 먹어치우고 있을 테니 베이커 씨에게 돌려줄 다른 거위 한 마리가 필요하네. 피터슨이 나가자 홈즈는 보석을 불빛에 비춰보았다. 아, 정말 아름답군.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좀 보게. 하지만 이 보석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났지. 유명한 보석은 모두 다 그렇다네. 이건 악마가 즐겨 사용하는 미끼일세. 크고 오래되고 아름다운 보석일수록 비비린내 나는 사건을 몰고 다니지. 이 돌은 발견된 지 아직 20년도 되지 않았네. 중국 남부의 아모이강에서 채굴이 됐는데 카벙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루비처럼 붉지 않고 푸른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카벙클과는 다르지. 발견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건은 여럿 있었네. 이 작은 돌 하나 때문에 살인사건, 황산투척사건, 자살사건 등이 있었지. 이처럼 아름다운 장식품이
인간을 교수대나 감옥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일단 이 보석은 금고에 넣어두자고. 백작 부인에게 찾았다고 알려줘야겠네. 자넨 호노라는 자가 무죄라고 생각하나? 그건 알 수 없지. 그럼 험지, 자네 생각에 헨리 베이커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나? 헨리 베이커 씨는 자기가 산 거위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더 비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네. 어쨌든 광고를 보고 찾아온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면 될 일일세. 그럼 기다리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난 환자들을 살펴보고 와야겠군. 하지만 사건의 결과가 궁금하니 6시 30분 전에 돌아오겠네. 자네가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말이야. 기다리겠네. 저녁 식사는 7시야. 오늘 저녁 메뉴는 맷도 요새 요리인데 조금 전 일어난 사건을 봐서라도 허든슨 부인에게 도요새 모이 주머니를 잘 살펴보라고 해야겠군. 환자 진료가 길어져서 베이커가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6시 반이 조금 넘어서였다. 홈즈의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키 큰 남자가 보였다. 그 남자는 챙이 없는 모자를 쓰고 단추를 턱 밑까지 채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현관에서 흘러나온 램프 불빛이 그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우린 같이 홈즈의 방으로 올라갔다.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았다. 헨리 베이커 씨 맞으시죠? 오늘 밤은 정말 춥군요. 여기 난로 옆으로 오세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왓슨, 자네도 마침 시간 맞춰 잘 왔네. 베이커 씨, 저 모자가 당신 겁니까? 예, 제 모자가 맞습니다. 베이커 씨는 등이 굽고 머리가 크며 지적인 얼굴에 덩치가 컸다. 턱수염은 희끗희끗한 갈색이었다. 코끝과 두 뺨이 약간 붉었으며 내민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베이커 씨가 술을 많이 마시리라 추측했던 홈즈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빛바랜 검은색 프로코트 깃을 세웠고 앞 단추는 모두 잠갔다. 코트 소매 사이로 빠져나온 야윈 손목에는 셔츠의 소매도 커프스도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신중하고 천천히 이야기했는데 대략 교양 있고 교육도 받은 느낌이었지만 인생에 굴곡이 많은 듯한 인상이었다. 우린 이 물건을 며칠간 보관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물건을 분실하신 분이 광고를 낼 거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광고를 안 하신 건지 궁금하군요. 손님은 부끄럽다는 듯 말했다. 형편이 예전만 못하기도 하거니와 거위와 모자는 제게 시비를 걸었던 불량배들이 가져갔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거위는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먹었다고요? 손님은 놀란 듯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 그대로 두었다면 상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기 다른 거위가 있습니다. 저 정도면 당신의 거위와 크기도 비슷하고 아주 신선할 겁니다. 네, 그렇네요. 좋습니다. 베이커 씨는 안심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깃털과 다리, 모이 주머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원하신다면 그것을... 홈즈의 말에 신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기념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선반에 저 거위만 받고 싶습니다. 셜록 홈즈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이 모자와 거위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거위는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저는 거위를 좋아하는 편인데 지난번 거위처럼 도실도실한 거위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베이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위를 옆구리에 끼며 말했다. 친구 중 몇 명이 박물관 근처에 있는 알파 술집에 자주 드나듭니다. 낮에는 박물관에서 일하니까요. 알파 주점의 주인 윈디케이트가 올해 거위 클럽을 만들었는데 매주 몇 펜슨씩 모아 돈이 모이면 크리스마스 때 거위 한 마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도 꼬박꼬박 회비를 냈고 제 몫으로 거위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께 신세를 졌습니다. 이 챙없는 모자는 내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품위도 없으니까요. 베이커 씨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우리 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할리 베이커 씨는 이걸로 됐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 왓슨, 혹시 배고픈가? 아니, 별로. 그럼 저녁은 나중에 먹기로 하고 시작한 김에 단서를 찾으러 가는 건 어떤가? 날씨가 몹시 추웠기에 우린 긴 외투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밖으로 나갔다. 나가다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에 별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권총에서 나오듯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우린 의사들의 거리인 윈플 거리, 할리 거리, 위그모어 거리를 지나서 옥스퍼드가로 갔다. 15분 정도 걸었을 때 블룸즈버리 알파 주점에 도착했다. 그곳은 홀본가로 통하는 거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술집이었다. 홈즈는 술집 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혈색 좋은 주인에게 맥주 2잔을 주문했다. 이 집 맥주는 거위만큼 훌륭할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우리 집 거위라고요? 주인은 놀란 듯 말했다. 30분 전에 거위 클럽 회원인 할리 베이커 씨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가게 거위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어느 가게 거위인가요? 코벤트 가든에 있는 고기 가게에서 24마리를 샀죠. 아, 그렇군요. 그쪽이라면 나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서 구매한 건가요? 브레켄리즈입니다. 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군요. 아무튼 당신의 건강과 가게의 번창을 위해 건배하죠. 홈즈와 나는 밖으로 나왔다. 이번엔 브레켄리즈일세. 매서운 추위에 우린 단추를 끝까지 채웠다. 왓슨, 기억하게. 우린 지금 평범한 거위를 쫓고 있지만 그 끝엔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7년형을 선고받게 될 한 남자가 있네. 물론 유죄가 확실해질 증거를 찾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린 경찰이 놓친 수사의 단서를 추적하고 있는 걸세. 그러니 끝까지 가보자고. 그럼 남쪽으로 빨리 이동하지. 홀본가를 가로질러 엔델가를 따라 지그재그로 늘어선 빈민가를 지나 코벤트 가든 마켓으로 갔다. 어느 큰 가게에 브리킨리즈라는 간판이 적혀 있었는데 구렛나루를 단정하게 기르고 날카로운 얼굴을 가진 가게 주인이 한 소년과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 무척 춥군요. 홈즈가 말을 건넸다. 상인은 고개를 까닥하고 내 친구를 힐끗 쳐다보았다. 거위는 다 팔렸군요. 홈즈는 텅 빈 진열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500마리라도 갖다 놓을 수 있어. 내일 아침은 늦습니다. 그럼 저기 가스등이 켜진 가게로 가보시죠.
당신 가게 거위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소만. 누가요? 알파주점 주인에게 들었소. 아, 그랬군요. 며칠 전 그 사람에게 24마리를 보냈죠. 거위들이 정말 좋더군요. 그런데 그런 거위는 어디서 오는 거요? 홈즈가 묻자 주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해봐요, 선생. 가게 주인은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삐딱한 시선으로 홈즈에게 말했다. 원하는 게 뭐요? 솔직히 말하시오. 나는 이미 똑똑히 말한 것 같은데 알파 술집 주인에게 판 거위를 누구한테서 샀는지 알고 싶은 것뿐이요. 그건 가르쳐줄 수 없으니 당장 돌아가시오. 거참,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화를 낸다고? 당신도 나처럼 괴롭힘을 당하면 화를 낼 거요. 물건을 받고 값을 치르면 그만 아니요? 그런데 그 거위는 어디서 샀소? 누구에게 팔았고 얼마에 팔았소? 라고 캐물으면 화가 안 나겠냐고. 그 거위 때문에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떠는 걸 보면 세상에 남은 거위는 그 한 마리뿐인 줄 알겠소. 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소. 무심한 투로 홈즈가 말했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게고 뭐고 다 끝이오. 하지만 난 거위에 관해서라면 자신 있지. 내가 먹은 거위가 시골에서 키운 거위라는데 5파운드를 걸겠소. 그래? 그럼 당신은 5파운드를 잃었어. 그 거위는 런던에서 기른 거요. 가게 주인이 말했다. 그럴 리가. 난 믿지 않소. 해보시오. 난 당신 나이만큼 이 일을 해왔어. 그런데 나보다 거위를 잘 안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파 술집에 보낸 거위는 런던에서 기른 거요.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어. 정말 내기해 보겠소, 선생? 주인장 돈만 잃게 될 텐데 난 내가 옳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금화 한 개를 걸겠어. 이건 당신에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알려주기 위해 거는 거요. 주인은 낄낄거리며 소년에게 말했다. 빌, 장부를 가져오거라. 소년이 얇은 장부와 기름때가 묻은 장부를 가지고 와서 램프 아래 놓았다. 자, 여기를 보시오, 잘나신 선생. 거위를 다 판 줄 알았는데 거위 한 마리 값을 더 챙길 수 있게 됐군. 자, 여기 장부가 보이시오? 그렇소만. 이 장부는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소. 여기, 이 페이지는 시골에서 납품하는 사람들 명단이오. 이름 뒤에 숫자는 큰 장부의 페이지를 의미하지. 여길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 여기 빨간 잉크로 쓴 거 보이시오? 이게 도시에서 납품한 사람들의 명단이요. 빨간 잉크로 적은 페이지 세 번째에 뭐가 쓰여 있는지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시오. 오크샵 부인, 브릭스턴 로드, 117번지, 249. 홈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읽었다. 맞소. 이번에는 커다란 장부에서 그 페이지를 읽어보시오. 홈즈가 장부에 249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있군. 오크샵 브릭스턴 로드 117번지. 달걀 및 가금류 납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쓰여 있소? 12월 22일 거위 24마리 7실링 6펜스. 맞소. 그 밑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 알파 술집 웬디게이트 씨에게 판매 12실링. 이래도 뭐 더 할 말 있어? 셜록 홈즈는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금화 한 개를 꺼내 진열장 위에 올려놓고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사람처럼 휙 등을 돌리고 가게를 빠져나왔다.
몇 미터 걸어가더니 홈즈는 가로등 아래 멈춰서서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웃겨 죽겠다는 듯 기분 좋게 웃었다. 구렛나루를 저런 모양으로 기르고 주머니에 축구 잡지를 넣고 다니는 남자에겐 언제나 내기가 통한다네. 내가 100파운드를 갖다 바쳤어도 저 주인장은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내기를 유도한 거지. 왓슨, 우리 조사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네.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오늘 밤 당장 오크샷 부인을 찾으러 갈 건지 내일로 미룰 건지 일세. 저 주인장 말투로 봐서 이번 사건을 우리만 파헤치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홈즈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방금 나온 가게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니 쥐새끼처럼 생긴 사내가 램프의 노란 불빛 아래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가게 주인은 문 앞에 서서 굽실거리는 사내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거위 이야기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또 그따위 말을 짓거리면 개를 풀어버릴 테다. 오크샷 부인을 데려와. 그 부인이 온다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놈은 아무 상관없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내가 네 놈한테 거위를 샀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중 하나는 내 것이라서. 조그마한 남자가 울먹거렸다. 그러면 오크샷 부인에게 물어보면 되겠네. 그런데 부인은 여기서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럼 프로시아 왕에게 물어봐. 난 모르니까. 이젠 아주 지긋지긋해. 여기서 당장 나가라니까. 가게 주인이 무섭게 다그치자 그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브릭스타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군. 따라가 보세. 저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야. 홈즈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곧 작은 남자를 뒤따라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남자는 놀라 뒤돌았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누구시죠? 무슨 일입니까? 실례합니다만 우연히 가게 주인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홈즈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대체 당신이 뭘 안다고? 남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일을 알아내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일에 대해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건 브릭스턴가의 오크샷 아인이 브리킨 리즈라는 가게 주인에게 판 거위죠. 그런데 그 거위가 알파 술집의 주인 윈디케이트 씨에게 팔렸고 그 다음엔 그가 운영하는 거위 클럽 회원 헨리 베이커 씨에게 팔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 당신은 제가 찾고 있던 분입니다. 작은 남자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외쳤다. 이 일 때문에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뭐라 설명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셜록 홈즈는 지나가는 마차를 불러세웠다. 그렇다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장 바닥보다야 따뜻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군요. 그 전에 내가 돕게 된 분의 이름이나 알고 싶군요. 남자는 머뭇거렸다. 제 이름은 존 로빈슨입니다. 그가 힐끗 홈즈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명을 얘기하셔야지. 홈즈가 다정하게 말했다. 가명을 쓰는 사람과 일하는 건 내 체질이 아니라서. 남자의 뺨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시다면 제 이름은 제임스 라이더입니다. 역시 코스모폴리탄 호텔의 사무장이로군요. 자, 마차에 타시죠.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을 알려드릴 테네. 남자는 자신이 행운을 맞이한 것인지
재앙을 맞이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며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린 마차에 올라탔고 30분 후 베이커가 홈즈의 거실로 돌아왔다. 마차를 타고 오는 동안 우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낯선 남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손을 폈다 오므리기를 반복했다. 아마 긴장하고 초조했으리라. 여깁니다. 홈즈가 방으로 들어서며 명랑하게 말했다. 이런 날씨엔 난로불이 정답이지. 추워 보이는군요. 여기 의자에 앉아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슬리퍼로 갈아 신겠습니다. 자, 그럼 그 거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위들이 아니라 그 특별한 거위의 행방이겠죠. 그 거위는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당신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위 말이요. 라이더는 흥분하며 온몸을 떨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 거위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정말 특별한 거위더군요. 죽은 뒤에 알을 낳았으니 말입니다. 조그맣고 아름답고 반짝이는 푸른 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알은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소중하게 보관 중입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오른손으로 벽난로를 짚었다. 홈즈가 금고를 열자 별처럼 빛나는 푸른 카벙클이 눈부시게 광채를 뿜었다. 라이더는 자신의 소유임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다. 게임은 끝났어, 라이더. 홈즈가 말했다. 이런, 정신 차려요. 그러다 불 속으로 쓰러지겠군. 저 친구를 의자에 앉혀주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엔 배짱이 없군. 왓슨, 브랜디를 조금 주게. 그래,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정말 애송이로군. 라이더는 순간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브랜디 한 모금 덕분에 기운을 차렸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가 라이더에게 말했다. 나는 사건을 거의 파악했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더 들을 얘기도 없지만 몇 가지 확인해서 분명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좋겠죠. 당신은 백작 부인이 푸른 카벙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캐서린 구삭에게서 보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이더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군. 백작 부인의 하녀였어. 어쨌든 손쉽게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유혹은 누구라도 뿌리치기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당신이 사용한 수법은 매우 악랄했어. 정말 비열하더군. 그 호너라는 배관공에겐 비슷한 전과가 있으니 당연히 의심이 그에게 쏠릴 거로 생각했겠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지? 당신과 공범 구삭은 백작 부인의 방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어. 그리고 일부러 호너를 부른 거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간 뒤에 당신은 보석 상자에서 보석을 훔치고 보석이 사라졌다고 소란을 피웠어. 그래서 불쌍한 호너가 체포됐지. 그리고 당신은 그때 라이더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고 홈즈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아버지와 어머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해요. 그러니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의자에 앉아요. 홈즈가 위험 있게 말했다. 반성하는 건 좋지만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재판에 서야 할 불쌍한 호너에 대해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군.
제가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호노도 풀려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 지금은 당신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해. 어떻게 그 보석이 거위 배로 들어가게 됐지? 그리고 그 거위가 어떻게 시장에서 팔리게 되었는지 말이야. 당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니 솔직하게 답변해야 할 걸세. 라이더가 바짝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며 말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너가 체포되었을 때 바로 도망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나까지 의심해서 제 방을 수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호텔 안에 안전하게 숨길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누나 집으로 갔습니다. 누나는 오크샷이라는 남자와 결혼해 브릭스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거위를 길러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고 있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경찰처럼 느껴져 날이 몹시 추웠지만 누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얼굴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난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호텔에서 보석 도난 사건이 일어나 놀라서 그랬다고 하고는 뒷마당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모즐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행실이 좋지 않아 최근 펜던빌 교도소에 다녀왔죠. 이 친구에게서 언젠가 훔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킬번에 사는 모즐리를 찾아가 비밀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그가 보석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그에게 가느냐였습니다. 호텔에서 누나 집까지 가는 것도 두려웠으니까요. 조끼에 보석을 넣어두었는데 언제 어디서 경찰에게 잡혀 수색당하게 될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게 벽에 기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발 주위를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발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찰이라도 절대 찾아낼 수 없을 방법이었습니다. 몇 주일 전 누난 크리스마스 선물로 거위 한 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위를 골라 보석을 삼키게 한 뒤 킬번까지 가지고 가면 안전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작은 헛간으로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거위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부리를 손가락으로 열어 보석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가락이 닿는 데까지 아주 깊숙이요. 거위는 보석을 삼켰고 만져보니 식도를 지나 모이 주머니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거위가 날개짓하며 난리를 치자 누나가 무슨 일이냐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나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 그 거위가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위들 무리로 도망쳤습니다. 거위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잼? 누나가 물었습니다. 아, 누나가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선물로 거위를 준다고 해서 어느 놈이 제일 통통한지 만져본 거야. 네 거는 따로 골라놨지. 잼의 거위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는걸? 저쪽에 있는 26마리 중에 크고 흰 놈이 네 거야. 하나는 우리 거고 나머지 24마리는 다 팔 거야. 고마워, 누나. 하지만 괜찮다면 지금 잡았던 녀석이 마음에 드는데 네 건 다른 것들보다 3파운드나 더 무거워. 너 주려고 특별히 살찌웠거든. 괜찮아. 난 저놈이 마음에 드는 걸 지금 가져가도 되지. 제가 이렇게 말하자 누나는 조금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래, 어떤 걸 가져가겠다고? 저기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하얀 놈,
저기 한가운데. 알았어. 네가 알아서 잡아가렴. 그래서 홈즈 선생님, 저는 거위를 잡아서 킬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즐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에게 이런 비밀을 털어놓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는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없었어요. 저는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거위를 그냥 둔 채 정신없이 누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는 한 마리의 거위도 없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누나에게 물었어요. 누나, 여기 있던 거위 다 어디 갔어? 상인에게 넘겼지. 어디 상인? 브레킨리지.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거위가 또 있었어? 아까 내가 가져간 거랑 똑같은 놈. 잼. 꼬리에 줄무늬 있는 놈들이 있는데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 저는 누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브레켄리지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위는 다 팔린 뒤였고 그 주인은 거위를 어디에 팔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주인은 항상 내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제가 미친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직장도 명예도 팽개치고 손에 넣은 보석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제 저는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오, 하느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이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라이더의 거친 숨소리와 홈즈가 손가락 끝으로 탁자를 세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다. 홈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라이더에게 말했다. 나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우당탕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리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쨌든 왓슨. 홈즈가 파이프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호너가 위험에 처한다면 모를까. 나는 머리 나쁜 경찰들을 돕기 위해 고용된 건 아니라네. 라이더는 더는 재판에서 호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걸세. 그러니 이번 사건은 기각되겠지. 중재인을 놓아주긴 했지만 그자의 영혼을 구할 순 있겠지. 녀석은 완전히 겁을 먹었으니 이제 두 번 다시 나쁜 짓 할 용기를 내지 못할 걸세. 지금 저자를 교도소로 보내면 평생 범죄자 소리를 듣겠지. 하지만 지금은 용서의 계절 아닌가. 크리스마스니까. 우연히 별난 사건을 만났고 사건도 해결한 것 같으니 이것으로 보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미안하지만 배를 눌러주겠나. 이제 다른 사건 조사를 시작해야지. 오늘 저녁 메뉴도 새 요리니까. Christmas is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year. So hang up your stockings, put the tinsel on the tree, because Christmas is coming, my dear.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reindeer fly. You can see them on their sleigh ride across the sky. Gather all your family round, or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turns upside down. So baby, light a fire and we'll toast the night awa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our way.
light. You can't see them on their sleigh ride across the sky. Gather all your friends around, or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turns upside down. So baby, light a fire and we'll toast the night awa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Christmas is coming.